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눌러앉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왔다고 느끼는데 삶은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의심은 성찰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노력과 결과가 항상 비례해야 한다는 믿음, 성실함은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결과가 좋지 않으면 노력의 양을 늘리려 합니다. 더 애쓰고 더 참고 더 견디면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마음은 점점 달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성실해도 바뀌지 않는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 앞에서 사람은 쉽게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구분해내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결코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조용히 짚어보려는 사유입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탓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감각은 이상하게도 자랑보다 허탈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해야 할 일은 피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남들보다 특별히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삶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이들, 혹은 자신보다 덜 애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 비교 속에서 성실함은 미덕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왜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분노보다 먼저 자기 의심을 불러옵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지, 혹은 애초에 능력이 모자랐던 것은 아닐지, 성실함이 클수록 이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괴로움은 노력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실함이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실함은 조건 중 하나일 뿐 결과를 결정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환경, 시기, 타인의 선택, 우연과 불운 같은 요소들은 노력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 몫으로 떠안으려 합니다. 이때 성실함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압박하는 기준으로 바뀝니다. 더 애썼어야 했다는 생각, 더 견뎠어야 했다는 후회가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성실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삶은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실함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성실함에 더 씌워진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비로소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노력이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쓰면 나아질 것이고 버티면 달라질 것이며 성실함은 결국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
이 믿음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무거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생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 약속이 없으면 현재를 버티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약속을 자주 어깁니다. 노력은 분명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 사람은 삶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는지,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가 모자란 존재인지 끝없이 되묻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고통의 근원은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노력에 붙여진 도덕적 기대입니다. 노력은 선하고 보상은 당연하다는 관념이 마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관념은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결과까지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사람은 보상되지 않은 시간들을 실패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삶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점점 더 지칩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큰 희망이 아니라 더 큰 부담으로 변합니다. 애씀은 계속되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노력이 항상 보상받는다는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압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족쇄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결과를 같은 선상에 놓지 않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생길 때 비로소 마음은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고 의지를 다하면 극복할 수 있으며 성실함은 결국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이 믿음은 인간에게 잠시의 용기를 주지만 오래 지속되면 깊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삶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과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영역이 엄연히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이 두 영역을 자주 혼동합니다. 노력으로 다룰 수 없는 조건들, 시대, 환경, 타인의 선택, 우연과 불운 같은 요소들까지 자기 의지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이때 사람은 현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운과 한계를 인정하는 일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의지로 밀어붙이려는 데서 더 크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의지가 닿지 않는 곳까지 의지를 보내는 순간 사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운을 인정한다는 것은 노력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 구분이 생길 때 사람은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신문하지 않게 됩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모든 결과를 자기 몫으로 끌어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대개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조금 덜 가혹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력은 결과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몫을 다하는 태도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듭니다. 인정은 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힘을 쓰는 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불필요한 저항을 멈춥니다. 사람은 흔히 인정하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인정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과 계속 다투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체념과 인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체념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지만 인식은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인정하는 일은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노력의 한계와 현실의 제약을 구분하게 되면서 마음은 서서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인정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만듭니다. 더 애써도 바뀌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자리로 조용히 옮겨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을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삶과 나란히 걷는 방식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현실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조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마음은 필요 이상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삶이 인간의 의지보다 조금 더 넓은 구조 안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현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버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흐름으로 조용히 변해갑니다. 노력이 헛되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아예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거나.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두 선택 모두 의지를 같은 방향으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 소모하는 노력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는 의지가 닿지 않는 영역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 후반에 필요한 노력은 더 얻기 위한 애씀보다 덜 잃기 위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기보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향의 노력입니다. 이때 노력은 더 빨리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리듬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스스로를 닳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노력의 방향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보다 얼마나 버텨냈는지를 보게 되고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보다 얼마나 덜 소모되는지를 살핍니다. 이 기준의 변화는 삶을 갑자기 좋게 만들지는 않지만 확실히 덜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사람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날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그 태도는 무기력이 아니라 현실을 아는 사람의 절제입니다. 노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노력은 인생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유지의 노력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한 번의 결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어지는 하루들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노력은 삶을 바꾸지 않아도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흔히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제보다 더 좋아져야 하고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하며 그래야만 제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삶의 가치는 계속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삶이 더 좋아지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균형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감각은 정체가 아니라 현실의 속도일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앞으로만 밀려가지 않습니다. 머무는 시간,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시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야말로 삶을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삶 전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아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성취도 없고 드러낼 만한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지속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성공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성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았는지보다 오늘이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의 전환은 마음을 크게 가볍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감소로 보았습니다. 더 많이 얻는 삶보다 덜 상처받는 삶, 덜 소모되는 삶이 현실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삶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단순한 확인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이 확인이 쌓일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나아져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무르며 조용히 버텨내는 삶이 가장 깊은 형태의 성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삶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대개 잘못된 방향을 향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애쓴 만큼 보상받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모든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떠안는 순간 삶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여정은 노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기 위한 사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노력의 방향을 조정하고 나아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는 일. 그 태도는 삶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끝까지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삶이 계속되고 있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균형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무는 시간,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날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 속에서도 삶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 조용한 지속이야말로 현실적인 지혜이며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이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지나간 하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삶은 계속될 자격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